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한국의 놀라운 기술 혁신에 세계가 경악하는 상황. FA-50이 완전히 탈바꿈되자 동북아 군사 패권 뒤바뀌는 이유. 최근 한국의 국방과학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초도 비행에 성공하면서 주요 해외 외신들은 한국의 비약적인 우주과학 기술 발전에 주목했는데요. 비록 더미 위성이 정해진 궤도에 올라타지 못하고 이탈하였지만 과기부는 실패가 아닌 비정상 비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며 핵심 과정인 1단, 2단 분리 및 페어링 분리를 성공한 만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 CNN 방송은 누리호는 한국 최초의 자체개발 로켓으로 미래 인공위성과 임무 등 다양한 문을 열었다면서 이번 임무가 성공적이었다면 한국은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로 1톤 이상의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이뤄진 전세계 로켓 발사의 첫 시도 성공률은 3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기술을 빌린 나로우도 3차 시도 만에 성공했었죠. 2021년 기술과 과거를 동일한 잣대로 볼 순 없지만 우주발사체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우주강국도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한 고난도의 도전입니다. 누리호는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운용 등 모든 과정이 순수 국내 기술만으로 이뤄졌습니다. 누리호를 통해 향후 발사체 개량이나 개발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했기 때문에 성패를 떠나 성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강대국의 초기 우주발사체가 ICBM이나 장거리 미사일의 기초가 된 만큼 한국 위성 누리호의 성공은 추후 한국 국방력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공영 매체 황구15가 누리호를 고의로 폄하하며 견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야 우냐? 전문가들은 한국이 누리호를 기반으로 ICBM 등을 개발해 중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갖추는 것을 우려한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허한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산업은 오늘날 국가안전의 필수 영역이 되어버렸다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는 모두 우주군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군 역시 국가안보의 필수축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호 도전과 맞물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국방력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미 군사안보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군이 짐승 모드에 돌입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야 우냐고. 6.25 전쟁 전정협정을 맺은 1953년 이후 한국의 국방력은 질적 양적으로 몰라보게 발전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발표한 2021년 국가별 국방비 지출 규모는 1953년 대비 약 244배 증가해 세계 9위 국가로 도약했는데 국방력에서는 유럽 국가들을 지치고 글로벌 6위의 국방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수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2005년 기준 14위에 비해 8계단 뛰어오른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산업적 규모 측면에서도 큰 성장을 일궈냈는데요. 한국 전체 방산업체의 매출액은 2001년 3조 7,013억 원에서 2019년 13조 9,431억 원으로 3.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방산물자 수출 규모도 7.5배 증가했죠. 이에 따라 전세계 글로벌 방산물자 거래에서 한국 무기가 차지하는 점유율도 동일 기간 동안 0.5%에서 2.7%로 확대해 세계 9위가 됐습니다. 단순히 군사력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해외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국가 중 하나가 된 것이죠. 특히 한국의 방산 무기들은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의 명품 자주포이자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K9 자주포는 지난 2000년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절반에 가까운 48%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총 572문이 수출되어 독일의 펜저하우비치 2000은 2배이며 프랑스 카이사르, 중국 PLG-45와의 경쟁에서도 크게 앞섰죠. 또한 대우조선의 양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해외 잠수함을 수주 및 인도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 이어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에 오르게 됐습니다. 대우조선의 양이 인도를 완료한 잠수함 3척은 총 11억 달러 규모로 중형차 7만 3천 대를 수출한 것과 맞먹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최초의 국내 개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은 인도네시아에 총 22대, 태국에 14대를 수출하였고 T-50을 기반으로 만든 경전투기 FA-50은 필리핀과 본계약이 체결되면서 12대를 수출하였고 추가 구매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도 24대를 수출하였고요. 이처럼 한국 무기가 전 세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미 방위산업 전시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역대 최대의 평가를 받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약 230억 달러, 약 27조 825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수주 상담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사 기간 중 무려
무려 총 12만 명이 서울 아덱스를 방문했죠. 특히 이번 아덱스 2021에서 매우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전투기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FA-50입니다. 4.5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아닌 FA-50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하니 이상하게 여기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로 말씀드리면 FA-50의 무인화가 최초로 공개되었기 때문이죠. 카이가 공개한 영상 카이 아덱스 2021 무인기 비전 영상에서 FA-50의 무인기 개발을 밝히며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FA-50 경공격기에 무인기 기술이 접목되어 무인 공격기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FA-50 무인 공격기는 향후 KF-21 한국형 전투기와 유무인 복합편대로 운용되어 제공권을 확보하고 생존성 향상을 지원하므로 강력한 로열 윙맨으로 대한민국 영공방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네티즌들 역시 이러한 소식에 헐 대박이다. 무인 FA-50 스텔스 무인기 트랜스포머에나 나올 얘기가 대단하다 진짜. 파워공 무인기는 레알 나오면 대박일 듯. FA-50 무인화는 기대된다. 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무인 전투기는 찬반의 영역에서 벗어나 우리군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FA-50의 무인화 개발이 갖는 큰 장점은 우선 조종사에 대한 부담이 크게 해소된다는 점인데요. 조종사 선발이 보다 더 유연해지고 직접 비행기를 탑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무나 육성 도중에 조종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또한 파일럿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이 사라져 여기에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인기에는 조종사를 위한 각종 조종 장비와 생명 유지 장치 등이 달려 있는데 이러한 보조 장치들의 무게가 상당하여 무장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근본적으로 조종사가 외부를 보는 콕핏이나 무거운 방탄판 등을 탑재할 필요가 없는데 이로써 성능은 향상시키고 기체 사이즈를 줄여 피격 위험에 노출된 면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인기 훈련은 대부분 시뮬레이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기체 수명을 확연히 늘릴 수가 있어 제작 비용과 함께 더 많은 소티를 할당할 수 있게 되죠. 특히 기존 FA-50의 무인기 개발이 이루어지면 조종사를 배출해내기 어려운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확연한 수출 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군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무기체계 중 하나인 항공기, 그 중에서도 전투기를 조종하는 전투조종사의 가치는 대단히 높습니다. 파일럿에게 제공되는 장비의 값이나 여러 부가가치를 고려해 조종사의 구출이 주요 임무 중 하나인 특수부대도 있을 정도이니 한마디로 살아있는 국가 전략인 셈이고 그만큼 숙련된 조종사를 육성하기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공군 조종사를 양성하는 비행교육 과정은 입문교육, 기본교육, 고등교육 총 3단계로 구성되는데 웬만한 숙련급 조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용도 어마무시한데요.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숙련급 조종사 1명을 양성하려면 KF-16 전투기 조종사 123억 원, F-4 팬텀기 조종사 135억 원, CN-235 수송기 조종사 15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기술력과 돈만 있다고 해서 충분한 조종 인력을 갖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 1위 공군력을 보유한 천주국 미국 역시 심각한 조종사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공군 조종사들이 민간 항공사로 대거 이직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장관 역시 이를 우려하며 이직하는 조종사들 대부분이 공군이 아주 필요로 하는 고도로 훈련된 인력이라며 조종사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국산 A사 레이더의 통합, 기존 F404 엔진을 신형 F414 엔진으로 교체, PVR 무장 추가,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장착, 연료 탱크 확장 또는 공급 급유 장치 추가인데요. FA-50의 원형인 고등 훈련기 T-50 자체가 미국의 F-20이나 F-35 등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비록 경전투기이지만 디지털 항법 장치 등 모든 장비들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기체입니다. 때문에 몇 가지 최근 개발된 첨단 장비만 추가된다면 그 어떤 전투기 못지않는 성능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FA-50은 기체가 작은 경공격기로 우리 손으로 만든 A사 레이더를 FA-50에 탑재할 경우 적의 레이더에 노출되는 것보다 먼저 적을 식별해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광대역 스텔스 구현을 위한 가상화 메타시트 기술을 도입하면 KF-21이 아닌 FA-50이 중국의 참새 킬러 제니10을 상대로 우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성비 끝판왕으로 명품 전투기가 되는 것이죠.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휘와 기술 협력을 통해 F414 엔진 체계 개발 및 국산화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인 단결정 팬블레이드도 국산 제품이 들어가며 이미 이 부품을 우리가 자체 개발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FA-50에 이 엔진이 탑재되면 기동 성능과 무장 탑재량도 그만큼 향상되게 되고 또 국내 생산을 하기 때문에 경제성, 정비성과 함께 운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FA-50 미칠 공군 사령관 잔마크 주하스 중장이 FA-50을 직접 탑승한 뒤 건넨 소감으로 마치겠습니다. The best in the world.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